조국이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사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JTBC 장르만 여의도에서 인혁당 사법살인을 연상시키는 민혁당, 다 사형당할 것 같은데? 라는 발언을 하고 웃었던 사건. 조국이 직접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고 직격했고, 조국 혁신당도 공식 입장문을 내 법적 행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세월호 희생자 조롱에 버금갈 정도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을 웃음거리로 만든 최악의 방송사고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댓글 하나 남겨놓고 저희의 불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사건도 같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본 겁니다. 조국은 직접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발언을 두고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요구도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을 한 김준일 씨, 그리고 그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함께 웃었던 진행자 정영진 씨가 다음 방송에서 직접 정식으로 사과하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곧이어 조국혁신당 대변인실 명의의 공식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번 일을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을 희화화한 문제, 공당의 당명을 비극적인 역사와 연결해 조롱한 문제, 방송윤리와 민주화 운동사의 기억을 훼손한 문제로 규정하고 법적 행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국가폭력과 사법살인의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국 혁신당 이름 좀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게 꼭 조국을 지운다라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진보혁신당 이렇게 해서 진보혁신당 줄여서 보신당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신당 또 이 작가님이 사랑할 만하네요. 진보혁신당 아니면은 민주혁신당도 괜찮아요. 민혁당. 민혁당. 다 사용당할 것 같은 느낌인데. 민혁당이네.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유신 정권 아래에서 중앙정보부가 민청학년의 배우로 인혁당 재건이를 지목했고 관련자들은 고문과 가혹행위 속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명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지 불과 약 18시간 만에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뒤 재심에서 사형당했던 피해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잡아갑니다. 고문합니다. 국가가 간첩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갑니다.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항변할 시간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람을 죽입니다. 그 뒤 수십 년이 지나 그 사람들은 죄가 없었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이게 사법살인입니다. 국가가 법의 옷을 입고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 가족들이 살아온 세월까지 생각하면 사형 집행으로 사건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는 남아있는 가족들의 삶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사건을 연상시키는 말을 놓고 다 사형당할 것 같은데, 그리고 웃었습니다.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어디가 웃긴 겁니까? 사형이 웃깁니까? 조작 수사가 웃깁니까? 국가가 무고한 사람을 죽인 역사가 당면 가지고 놀다가 던질 만한 드립 소재입니까? 정치적 성향을 떠나 이런 죽음 앞에서는 웃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인간적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선마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정치평론의 수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섬뜩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불과 8일 전입니다. 8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혐오 표현 제재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에는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기준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기준도 아니고 조국이 만든 기준도 아닙니다. 유시민이 만든 기준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만든 기준입니다. 특정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면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적용하면 됩니다. 이제 대통령이 자기 말을 지키는지만 보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8일 전에 직접 낸 시험 문제가 8일 만에 실제 시험으로 출제됐습니다. 이제 자기 답안대로 풀면 됩니다. 이보다 간단한 정치적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가 이번 사건도 자신이 말했던 특정 사건 피해자 조롱의 문제로 보는지 그 입장을 저는 기다려보겠습니다. 평소 5.18 왜곡에 분노하고 독재 정권의 국가폭력을 비판하고 역사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던 우리의 민주당 의원들,
저 역시 그 가치에 동의합니다. 인혁당 사건은 남의 역사가 아닙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국가가 국민에게 절대로 다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기록해 놓은 역사입니다. 김준혁 의원처럼 역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정치인들도 저는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내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미리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리 선택적 정의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에도 같은 기준으로 말할 테니까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 침묵 또한 시민들이 평가하면 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말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권력을 비판할 자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을 조롱할 자유도 상당 부분 보장되어야 합니다. 조국 자신도 자기 당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크게 보아 비평과 언론의 자유라고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비판의 자유와 피해자의 죽음을 웃음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표현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까지 갖는 건 아닙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면 시민 역시 자유롭게 그 말은 인간적으로 선을 넘었다 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하자고 말하고 독재와 사법살인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외쳐왔던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서 인혁당 사건을 연상시키는 사형이라는 말이 웃음의 소재가 되는 장면을 그것도 조중동이 아니라 JTBC의 정치시사 방송에서 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참담합니다. 인혁당 사건은 박물관 안에 박제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법이 권력의 도구가 되고 언론과 사회가 그것을 막지 못했을 때 사람이 실제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도 과거를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는 그때의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다시 농담의 소재가 되고 그 농담에 사람들이 웃고 문제가 되자 댓글 몇 줄로 정리하려 한다면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역사에서 무엇을 배운 것인지. 민주주의는 독재자를 욕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5.18을 기념하고 인혁당을 추모하고 세월호를 기억한다고 해서 저절로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앞에 놓인 타인의 고통을 웃음거리가 아니라 고통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진영의 문제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김준일이 어느 편인지 정영진이 어느 편인지 JTBC가 어떤 성향인지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던 역사를 두고 우리는 어디까지 웃을 수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 그 선을 넘었을 때 정치권과 언론은 자기 편과 남의 편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특정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에는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 원칙이 실제 사건 앞에서도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원칙은 상대에게 요구할 때 가장 쉽습니다. 진짜 원칙은 내가 불편해지는 순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때 증명됩니다. 저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JTBC가 어떻게 책임지는지, 발언자와 진행자가 어떤 사과를 하는지,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내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세운 원칙을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하는지. 역사는 거창한 순간에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 농담인데 하고 한 번씩 웃어 넘길 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조금씩 지워지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선을 다시 긋는 것, 그리고 여기서는 웃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단순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